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고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운전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나 보행사고까지 유형도 다양한데 문제점은 이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후유증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관리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예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부딪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꽉 잡고 있었는데요. 정말 부딪힌 거예요. 네. 그런데 약간 어깨가 아팠는데 괜찮겠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어깨가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후유증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교통사고라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 차대차 사고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정차 중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행 중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행자와 차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차뿐만이 아니고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와도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외부의 교통 차량들과 부딪히는 경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내과적으로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모두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통사고는 정말 무서운 것이 사고가 났을 때 괜찮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죠.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맞아요. 건데 이런 교통사고 후유증은 왜 생기는 겁니까? 예,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를 가정해서 보겠습니다. 충격이 가해지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휘청거리게 되는데 이때 목은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목의 충격을 등, 허리, 골반까지 전달이 되게 되고 척추 관절과 감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들이 본래의 가동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 유발 물질이 분비되게 되는데 몸이 전체적으로 뻣뻣해지고 불쾌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목이 앞뒤로 휘청하면서 근육이 네. 긴장하는데 이때 생기는 통증뿐만 아니라 근육 주변에는 혈관과 신경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네. 이 혈관과 신경들을 압박하게 되면 등에 있는 특히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게 돼서 두통, 어지럼증, 오심, 구역감 등의 증상을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또 얘기를 들어보면 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증상들이 다양한데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 역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후유증입니다. 지금 화면이 나왔는데요. 목이 좀 뻣뻣하고 한가 보군요. 네. 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들이 목 주변의 뻣뻣함과 통증인데요. 사고가 나면 척추 전체, 즉 목, 등, 허리 전부가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서도 목이 가장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는 의자와 벨트에 고정되어 있지만 목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충격이 가해지면서 목이 앞뒤로 휘청하면서 움직이는데 이를 편타 손상이라고 하고요. 목 관절과 주변의 근육이 일시적으로 본래 운동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통증은 밤이나 새벽에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어혈로 인한 통증은 밤에 심하다고 보거든요. 충격으로 인해 타박상이 있거나 목이나 허리의 체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어혈이 생기는데 야간 통증은 어혈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통과 어지럼증 역시 편타 손상과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머리를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목 근육의 긴장이나 자율신경계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네. 교통사고가 나면 아파서 힘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요. 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온몸에 힘이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지금 그림으로 만나보니까, 맞아. 저런 증상이 네. 있었지.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이제 편타 손상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편타 손상이라는 게 어떤 손상을 가리키는 건가요? 편타 손상은 말 그대로 편이라는 것은 채찍을 의미하고요. 네. 네. 타는 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우리가 채찍을 치게 되면 네. 그 뒤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처럼 목과 머리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특히 교통사고가 있을 때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네. 이런 편타 손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에 따라서 두통이라든지 목 주변의 근육 통증,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지금 당장은 괜찮다가 나중에 아픈 것들이 후유증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바로 병원에 가면 지금 당장 아픈 것 말고 나중에 올 수 있는 후유증까지도 함께 우리가 잡아낼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검사는 골절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되겠고, 흔히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골절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겠죠. 갈비뼈라든지 허리 등 쪽으로 골절이 있을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차대차 사고에서도 충격이 큰 경우에서 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골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인대와 근육의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한의사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근육과 인대 손상 부위를 파악하게 됩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여보고 허리를 검사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학적 검사군요.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가 난 뒤에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는데요.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예, 이 환자는 30대 남성인데요. 정차 중에 뒤에서 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 주변에 상당히 많이 긴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네. 목과 머리를 이어주고 있는 근육이 경결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통과 함께 목 통증,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추나요법으로 먼저 근육을 풀어주고 늘려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 추나요법을 통해서 관절의 가동성을 살려서 목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이 추나요법이 신기하게 균형 감각이 잘 맞춰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이라든지 허리가 틀어진 부분을 교정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목에 틀어진 부분을 교정함으로써 목의 운동성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시원하겠네요.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추나 치료를 받고 나면 상당히 몸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다음으로 하는 치료가 약침 치료인데요. 머리와 목을 이어주고 있는 근육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긴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약으로 된 주사를 직접 주입을 해서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긴장감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침 치료 이후에는 침 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게 되고요. 네네. 역시 통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머리에도 이렇게 침을 침을 놓을 수 있군요. 네. 네. 예, 예. 자, 지금 화면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긴 했는데요. 한방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약이나 침은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예, 먼저 한약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 한의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약재를 한의사가 조합을 해서 약을 끓이거나 알약으로 만들어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효과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통증을 줄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충격이 가해지면 어혈이 발생하게 되고 그 어혈을 풀어서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을 길러주게 되기 때문에 많이 놀란 것도 가라앉혀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약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약을 먹어서 보통은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보완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한약을 보통은 먹어서 치료하지만 약침으로써 직접 환부에 주입을 해서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된 부분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네. 됩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침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화면에서 봤는데 추나요법도 증상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네. 허리나 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인데요. 1차적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관절의 가동성을 늘려줌으로써 목과 허리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추나요법까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방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뭐 부작용이라든가 혹시 이렇게 어려움은 없을까요? 예, 큰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네. 특히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들이 숙련된 한의사들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그런 치료법은 아니고 척추의 구조를 잘 파악한 이후에 치료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에도 약재를 섞어서 약재를 혼합해서 탕이나 한약을 만들게 되는데 네. 약재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인증한 약재만을 쓰게 되기 때문에 네.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한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약재를 조합해서 탕약을 만들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통사고 후유증은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 아직 교통사고를 한 번도 안 당해봤는데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목이 아픈 게 그냥 목이 아픈 건지 후유증인지 구분을 그렇죠. 할 그러니까.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네. 좀 들어요. 이게 구분이 되나요? 예, 제가 그림을 보면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교통사고 발생하면 증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알기가 쉽고요. 일단 목 통증이 있으면서 뻣뻣해서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단순히 목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견갑골이나 주변 어깨까지 통증이 있게 되겠고요. 기존에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안 좋은 분들은 팔이나 다리가 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증뿐만 아니라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좋은 정보들 많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사고 발생하면 몸의 충격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거저거 처리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굉장히 심한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잘 발생하지 않아서 모르다가도 한나절 지나고 하루 정도 지나면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1, 2주 정도는 증상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초기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받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한약, 추나치료, 약침 같은 좋은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조기에 치료받으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최윤 리포터 대추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부쩍 건조해졌습니다. 온 몸이 건조해지는 이때 두피의 건조함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두피가 건조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기가 쉽고요. 또 네. 비듬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좋은 방법으로는 머리를 마르실 때 뜨거운 바람이 네. 아니라 찬 바람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맞춰주시면 되고요. 머리 감으실 때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건조함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두피 건강도 건조한 날씨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